자, 2020학년도 3월 9일 연합 모의고사 문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문법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에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의문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의문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오늘은 좌표를 이용해서 이를 쉽게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의문 변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의문 변동 아마 좀 까먹은 친구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 변동이라고 하면은 의문 변동은 교체, 첨가, 탈락, 축야 요 네 가지를 의문 변동이라고 하죠. 자, 먼저 의문에 대한 개념부터 볼까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일시다. 가장 작은 단위. 자, 근데 이때 이거 운이 빠졌네. 예. 근데 이때 소리는요, 여러분들 물리적 소리가 아니라 개념적, 관념적 소리입니다. 개념, 관념적 소리다. 이 관념적이 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공기가 진동되면서 에너지가 전달돼서 우리 귓바퀴를 때리고 고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관념적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뭐 100명의 사람들이 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히읗, 기억 이런 게 떠오릅니다. 이런 것을 관념적 소리라고 하고, 의문은 크게 둘로 나누면 이제 분절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이 있지요. 예. 말 그대로 나눌 뿐 마디절, 그리고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절 의문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비분절 의문은 우리 국어 문법상에서는 장단음만 있습니다. 뭐 짤막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동이잖아. 그치? 얘가 발음할 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발음할 때 바뀌는 네 가지 유형이 교체, 첨가, 탈락, 축약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할게요. 교체에 뭐가 있냐면은 음절이 끝소리 교체기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화가 있습니다. 첨가는 그냥 니은 첨가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탈락은 자음군 단수나, 자음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런 거, 갑 할 때 비읍시 있죠? 이 비응신이 아니고요. 비읍시 비응신 아니고요. 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음하면은 갑 이렇게 돼요. 즉 시옷이 탈락합니다. 이게 자음군, 자음의 무리,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자음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축약은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는데 우리 국어문법에서는 뭐 자음 축약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예.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그래서 히읗을 기반으로 해서 즈 합체 거센 소리들이 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의문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의문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오늘은 좌표를 이용해서 이를 쉽게 확인해 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좌표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좌표 평면에서 영인 별표를 기준으로, 여기가 0이군요. 의문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는 늘어난 의문 수만큼 위쪽으로,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탈락과 축약은 줄어든 의문 수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요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의문의 수가 변하지 않는 교체는 교체 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겉히다는 거센 소리 대기에 의해 겉히다가 된 후 국외음화에 의해 겉히다로 되므로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마로 됩니다. 이해됐죠? 자, 한번 볼까요? 겉히, 디귿하고 히가 있잖아요. 디귿하고 히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 티읕으로 하나가 됐죠. 축약이 된 거야. 한 칸 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t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모음이 이 때문에 치읓으로 바뀌었네. 교체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가 된다니까 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의문의 수가 한 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색연필의 의문 변동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 제 생각에는 색연필이 색연필로 바뀜으로 삐리리가 한 번씩 일어나 삐리리로 이동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다시 한번. 아이고. 색연필이죠? 예. 근데 먼저 얘는요, 먼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첨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생겨난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기억이 바뀌어요. 그래서 색연필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쪽은 첨가, 이쪽은 교체, 비음화, 교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림대로 한번 갈까요? 그림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먼저 첨가니까 의문의 수가 하나 늘어나겠다, 그치? 의문의 수가 하나 늘어났습니까? 이쪽으로 가시고 우선 가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가에 있고 그다음에 교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 한 칸 오른쪽으로 나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첨가와 교체 나 답은 2번. 간단하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기억과 니은이 모두 적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안합니다. 적절한 것은 부정표현이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부정표현인 부사인 안과 못을 사용해서 짧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짧은 부정문. 지 아니하다와 지 못하다 등을 사용해서 길게 표현할 수도 있다. 긴 부정문.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모두 적용된 거야. 그러니까 먼저 기억부터 해야 되겠죠? 지 않다, 지 못하다부터 찾아야 되겠죠? 못 된다 아니죠? 안 먹다 아니죠? 지 못하다 있고, 지 않았다 있고, 지 않았다 있네. 그러면 답은 3, 4, 5번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부정표현은 능력을 부정하거나 의지를 부정하는 것 외에 단순히 사실의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안부정문이 있는데 안부정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의지부정이 있고요. 나 내일 학교 안 가! 의지부정. 그 다음에 비가 안 와. 단순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못부정문은요. 얘는 능력부정입니다. 능력부정이라고 해서 나 내일 학교 못 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이유, 상태, 원인 때문에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단순 사실 한번 볼까요? 3, 4, 5번 중에 하나 골라면 못하다 이거 아니죠? 능력부정이 얘기를 했죠. 소풍 가는 날 비가 내리지 않았다. 예, 이게 단순부정.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 의지부정이죠. 네, 답 4번이 되겠네요. 간단.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나와 있네요. 이렇게 좀 지문이 걸려 있는 거는 문제 한번 쓱 보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 그리고 A시 다 들어간 단어 요따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 높다의 높은 어간이기도 하고 어근이기도 하다. 그렇죠? 예, 뭐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간일 때와 어근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이 있죠. 다음에 간단히 얘기할게요. 어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활용할 때 활용 안 되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를 한번 보자. 예를 들자면 먹다.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먹다, 먹고, 먹니, 먹자, 먹을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안 부분 활용 안 되는 부분은 어간, 뒤에 활용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밥을 어떻게 먹어요? 처먹습니다. 예, 처먹어야지 뭐, 그치? 처먹다, 처먹고, 처먹니, 처먹다, 처먹어서 등등등등 활용하겠죠. 이때 앞에 있는 처먹이 어간이 된다는 얘기고요. 뒤에 있는 부분이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 뜻이 어디 있어? 뜻은 바로 먹에 있죠. 바로 뜻 부분이 어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때 처는 의미를 넣어주는 접두사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래서 어간과 어근 개념이 다르죠. 어간은 활용하는 부분, 어근은 뜻 있는 부분. 자, 그러면 먹다에서 어간이 먹인데 뜻은 어디 있어요? 예, 먹이죠. 그래서 먹다의 먹은 어근이면서 어간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간과 어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간은 용언 등이 활용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활용되는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은 어미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미 뜻이 뭐냐면은 말씀어 꼬리미 있잖아. 꼬리. 뒤에서 붙잖아. 꼬리가. 그치? 어간은요 말의 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간. 뭐 갑자기 뭐 이런 드립도 칠 수가 있어요. 이 토끼가 용국에 갔네? 용왕이 얘기하는 거지. 간을 내놔라. 토끼가 뭐라 그래? 간이 없는데? 왜? 예를 들어 높다가 높고 높자같이 활용될 때 높은 어간이고 고나지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어근은 단어를 구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 실질적 의미는 뜻이죠. 뜻이 있는 부분.
그리고 어근의 앞이나 뒤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주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여러분은 접사 나오면요, 이거 파생되었다, 파생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용어를 어근과 접사로 분석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근만을 대상으로 한다. 가령 드높다의 경우 어간인 드높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높은 어근이고 그 앞에 붙어 심하게라는 의미를 덧붙여주는 드는 접사다. 접사는 어근 뒤에 결합하기도 하는데 어근 뒤에 결합한 뭐예요? 전미사죠, 전미사. 어근 높에 접사 이가 결합한 높이다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표 이렇게 나와 있죠? 표 한번 보시고 호로록 봤습니다. 한편 단어는 높다와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경우나 드높다와 높이다와 같이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경우 이외에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두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합성어. 네. 합성어는 뭐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지요. 역시 통사라는 말은 이제 문장 구성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성어를 만들 때 문장 구성 방식에 의한 거, 비통사는 문장 구성 방식이 아닌 거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예컨대 노프르다의 경우 어근 높과 어근 푸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다.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는요,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네. 13번을 봅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기억과 뒤는 들어갈래요. 높다에서 높은 단어가 활용될 때 뭐뭐 한다는 점에서 어간. 그럼 어간이네? 기억 훑어봅시다. 형태가 변한다 아니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맞고 형태가 변하지 맞고 의미를 덮어준다 안 나올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어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5번도 아니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예요. 자, 뒤에 거를 볼까요? 단어를 구성할 때 뭐뭐는 점에서 어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어근 뜻 있는 부분 2번, 3번 구분해주면 되겠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의미를 덧붙여준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 14번 문제. 아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까? 지우개가 어디 있다? 지우개. 잠깐만요. 네, 지우개를 좀 지우고 지워 꺼져 지워라. 잘 안 지워지네. 이것은 입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야. 마우스로 지우는 것이야. 힘들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해볼게요. 빨간색 찍고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자료에서 활동에 A, B, C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언, 검불다, 먹히다, 자라다, 치솟다, 감다 되어 있습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검불다는요, 검다, 불다야. 그럼 얘도 어근이고 얘도 어근인 거예요. 먹히다는요, 먹다, 히 이게 나와 있죠. 얘는 전미사죠. 무슨 전미사? 피동 전미사가 해당이 되겠네요. 예, 피동 전미사 파생됐습니다잉. 자라다 없죠? 예, 자라다, 자라고, 자라니, 자라서 자라가 어간이 되겠고요. 치솟다. 자, 원래 솟다인데 치가 있는 거고, 휘감다, 감다인데 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와 솟은 접두사에 해당이 되겠네요. 활동,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를 모아봅시다. 자,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 먼저, 이거 여러분들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 휘감이래. 휘감다가 어간과 어근이 일치한대요. 벌써 틀렸죠? 왜 그렇죠? 이거 활용하면 어떻게 돼? 휘감다, 휘벗고, 휘감니, 휘감어서, 휘감어서, 휘감아서 등등등등등. 휘감이 어간입니다. 뜻은 어디 있어요? 감에 있죠, 감, 어근. 이거 답 1번이네. 나머지들 한번 볼까요? 자라다, 어간과 어근이 일치. B는 뭐라고 돼 있어?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에 휘, 전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치솟다, 치, 접두사가 있고,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 검다, 붓다, 합성어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군요. 문제가 너무 쉬워. 15번, 보기에 있는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넣으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목적어는 문장에서 주로 소수로가 나타내는 동작에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문장에서 목적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체언 플러스 목적격 조사 체언 플러스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조사 설명이 이겁니다. 조사인데 어떤 그 의미를 더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물만 마신다.
일단 만. 그쵸? 이제 물은 목적어인데 만은 이제 보조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다른 것을 안 마신다. 오로지 물, only water, give me water please, only water please 이렇게 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예를 볼까요? 기억의 예로 산책을 넣을 수 있다 볼까? 그는 산책을 갔음. 이건 그냥 목적격 조사인데 격조사죠? 부조사가 아니네. 1번이 답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그쵸? 겁나게 쉽구만.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머지. 기억의 예로 이사도를 넣을 수 있어. 그는 이사도 갔어. 자, 이때 도는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쵸? 다른 것을, 다른 정보를 추가할 때 도를 쓰니까 보조사 맞고. 니은이는 채연 단독으로 썼을 때 그는 꽃구경 갔어. 가능하죠. 예, 채연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니은이네요. 그는 배낭여행 갔어. 마찬가지. 그 다음에 채연 보조사 목적격 조사. 디귿의 예로 한길만을 넣을 수 있다. 그는 한길만을 갔어. 한길, 채연, 만, 보조사을 목적격 조사에 맞네요.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5문제를 같이 확인해 봤는데 겁나 쉽죠? 예, 아주 쉬워요, 문법이. 그러니까 문법이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은요,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래, 이게. 먼저 문법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문법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문법 용어가 정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잖아요. 이 박스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뭐냐면 영어 문법하고 한국 문법, 우리말 문법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 문법은 어쩔 수 없어. 우리말이 아니야.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 국어 문법은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말이죠? 암기가 아니야. 국어 문법은 이해야, 이해. 예, 이거 막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바보. 국어 문법 외울 시간이 영어 문법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야지. 예, 국어 문법은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다? 용어 정리를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간단하게 문제 푸는 방법들, 답 찾는 방법들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문학하고 이제 비문학 파트,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뭐 좀 이렇게 친절하진 않지만, 답글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땡큐, 감사.